자, 오늘은 좀 어려운 거 합니다. 마곡지구 신도시 92페이지. 우리가 마곡 신도시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저 마곡지구 신도시 개발, 판교 신도시 개발 하는 게 바로 오늘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법? 도시개발법이에요. 6문제가 나오거든요. 6문제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 희한해요. 여기 6문제 3장 도시정비법이 6문제 12개가 나오거든요. 매년 돌아가면서 요 개발법이 쉽게 나오면 정비법이 어렵게 나오고 개발법이 어려우면 정비법이 쉽게 나와요. 희한하게. 그럼 올해 32년 어떻게 했냐? 개발법이 쉬웠고 정비법이 어려웠거든요. 여러분들이 야가 어렵고 내년에 정비법이 쉽게 나올 거예요. 정비법이 이제 진짜 어려운 건데, 그럼 이제 개발법이 바로 이제 이게 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명이 대마 할 때 그 마자 계곡 곡자 쓰는데 3이나 치고 막 그렇게 옷감이나 만들고 그랬던 데거든요. 무명배. 이게 지금 봐봐요. 한강인데 강변북로 자유로 올림픽대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포 신도시 일대 지금 엄청납니다. 진짜 이 일대가. 그래서 여러분요, 일산 쪽으로 쫙 가다가 밤에 파주 쪽으로 가다 보면 아파트 불빛이 확 있는 데 있잖아요. 북한 1, 2는 없고 김포 신도시들이거든요. 김포 신도시 이렇게 검단, 김포 이렇게.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청량을 딱 해서 청량을 해서 개발 구역을 지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도시개발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이건 절차 흐름이기 때문에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기를.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요 PPT 화면하고 책은 넘어가 버리니까 없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개발 사업을 하려면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한다. 여기부터 시험에 나와요. 아니야. 책은 같이 보는 거죠. 같이 살자고 하는 거지.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 골라봐라. 이번 시험, 지정권자에 해당하는 사람 골라봐라. 이번 시험 나온 거예요. 되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답도 완전히 이번에는. 그래서 누군가가, 마곡지구를 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객관식에서, 누가 지정하지? 라고 외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같이 이제 설명합니다만은 여기는 개발 사업을 하자 하면 이걸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요렇게 개발 구역을. 그러니까 이제 관할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잖아요. 강서구니까 강서구청장인지 서울시장인지 이렇게 구역 지정을 딱 하는 거예요. 이제. 구역 지정하려면 이제 절차 있겠지. 요런 식의 이 동네를 이런 식으로 딱 밀어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얘를 밀고 용도 지역에 맞게 아파트 짓고 상가들 짓고 이래서 땅을 분양을 하게 건물 짓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밭인 땅이 용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도시적으로 바뀌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가지고 그 땅의 면적에 비례해서 맞게 이건 업무용으로, 주거용으로, 녹지로, 공원용지로 딱 설계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양을 하는데 아파트 지을 땅은 예를 들어 평당 500만 원에, 빌딩 짓는 땅은 평당 1,500에, 그 다음 빌라 지을 수 있는 땅은 평당 한 3, 400에. 이거 땅 같이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환지 방식이, 우리 도시개발법이 환지 방식이라고, 환지라는 말 그대로 교환, 땅을 바꿔준다는 건데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이따 책을 보셔야 돼요. 요 그림에 따로 안 그리게. 왼쪽 땅은 도로가 이렇게 꾸불꾸불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땅들의 모양 다 다르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토지 용도가 원래 이제 농지의 경지정리에서 왔는데 요런 땅을 불도저로 싹 다 밀고 반듯하게 구역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쁘게 땅을 만드는 거예요. 싹 도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조성한 땅으로 돌려줘요. 요 1번지 땅 요렇게 가진 사람 있잖아요. 얘를 청량을 해서 비슷한 크기로 모양은 이쁘잖아요. 딱 만들었다, 이 깍두기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요 땅 돌려요. 그러면 요 놈의 1번지 땅을 보면 요렇게 내가 가졌는데, 그렇죠? 요 정도를 가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 요거 내 땅이었던 거는 내 땅 아니게 된 거고, 내 땅 아닌 부분 내 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땅 가진 사람한테 이쁘게 만들어서 도로를 싹 새로 만들어서 기존 도로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딱 만들어서 돌에 붙은 땅으로 돌려준다. 종전토지. 공사 끝나고 돌려받는 땅. 환지. 이걸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법의 뿌리가 환지거든요.
수용 방식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구획 정리하기 전에 이 땅을 불도저로 싹 다 밀고 공공시설 갖추어서 물론 지목도 바꾸고 형질 변경 다 해가지고 크기를 너무 큰 건 줄이고 작은 땅 키워가지고 적정한 규모로 이렇게 좀 작은 땅은 좀 키우고 이렇게 적정한 규모로 딱 만들어서 돌려준다. 새로 조성돼서 돌려받는 땅을 환지. 개발하기 전에 땅을 종전토지라고 이해를 해요. 2, 3년 걸리겠지. 2, 3년 공사해서 새 땅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땅이 농림지역의 농지였다. 관리지역이었다. 도시로 바뀌었다. 주거지역이다. 용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지목도 바뀌겠지. 농지에서 대지 등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뭐 지가 상승 뭐 이렇게 쭉 가치 상승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환지 처분. 요걸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럼 제일 먼저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여기다가 또 추가가 돼야지. 제일 먼저 92페이지에 구역 지정이란 말 나오죠? 그죠? 이거는 구역 지정 쪽에는 뭐 어떤 유형이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지정해요. 자, 다시. 개발구역은 적어도 여러분 요 시도지사라는 말 속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인 거 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제주도 포함하고, 그 다음 50만 넘는 시를 뭐라고요? 대도시. 그럼 부천시장은, 성남시장은, 용인, 수원시장은 이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부천시장은 지정해요. 80만 넘으니까. 그러면 광명시장이나 시흥시장처럼 50만이 안 되는 시장은 없죠? 못해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장이 지정한다, 도지사가.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인천시에서는 구청장들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돼. 개발구역이란 것도 아무나 못하게 했다니까. 엄청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다. 그럼 말단 시군구청장은 없죠.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 만약에 여기서 개발구역이 강서구 마곡지구처럼 서울 시내만 있으면 괜찮은데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걸쳐서 대규모로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이렇게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어떡하냐. 자, 봐요. 시도, 대도시장이 하는데 둘 이상의 시도에 개발구역이 둘 이상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다면 자기들끼리 만나서 뭐 하라고? 협의를 한다. 누가 하지? 자, 만나서 뭐 하고? 협의하여 구역 지정할자 정하는데 협의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지. 그죠? 협의가 잘 안 될 때, 그럼 어떻게 할까? 드디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누가 지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야가 지정하는 사유가 5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정신 차려보면요. 칠판이 빽빽해져 있을 거예요. 좀 이따가 처음부터 잘 들어가야 돼요. 잘 들어가. 길을 잃었다 이러지 말고 칠판 속에도 길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장관님이 지정하냐? 이거 뭐 여러 번 나왔어 이거. 근데 이거 하나 하는데도 힘들어하면 안 되는 게 봐봐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해야 되겠대요. 국가가.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서면 안 되지. 누가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어차피 도시개발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니까. 여러분 이제 국토교통부, 국방부 아들이 국가요. 국가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청소는 건 국방부에서 하고요. 국토개발은 국토교통부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중앙정부, 국가. 그 다음에 또 관계 잘 봐봐요. 중앙행정기관 장이란 말 나오지요. 그럼 문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 사람들인데 이 장관이 장관한테 요청하지 장관이 밑에 놈 도지사한테 요청하겠어? 그죠? 뭐 들라고 외워 이거 뭐 다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안 돼서 빡 터질 수 있죠. 그리고 협의 안 돼서 박 터진다. 그 말 나오잖아요. 천재지변 난리가 났을 때 이건 당연히 지자체에서 났을 게 아니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막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뭐 저거 완전 주는 문제지 그러면. 봐봐. 그러고 이제 혼자 하는 거야. 국가가 직접 사업 시행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장이 요청하거나 막 터져서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안 될 때 그다음에 천재지변 난리가 날 때 그러면 누가 지정한다고? 국토교통부장. 요 하나만 하면 되죠. 이상하게 표시된 거. 세 번째,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란 말 나왔죠.
여러분 잠깐만요. 중앙정부 산하의 공기업이 있죠. 예를 들어 도로공사라고 들어봤죠. 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에요. 중앙정부 국가 산하 공기업이라고 LH도 그렇고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농림부 산하. 그런데 책을 보다가 여기 지금 나와 좀 이따 저희 뒤에 지방공사란 말이 나올 거야. 이거 진짜 우리 공법에서 중요하거든. 꼭 알아놔야 돼요. 지방공사는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공기업을 지방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1도 관련 없어요. 경기도에서 만든 경기도시개발공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경기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거야. 그 LH 사장 있죠. 한국토지주공사. 그것은 국토교통부, 즉 중앙정부 국가가 임명하는 거예요. 사장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만든 공기업을 지방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도 부천시에서 공적 업무를 하기 위한 지방공사를 만드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지. 부천도시개발공사 있단 말이에요. 그 사장은 부천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방공사라는 말이 앞으로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잘 봐봐요. 지방공사장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만날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객관식에 봐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로서 틀린 거 고르시오. 해놓고 여기다가 지방공사장이 30만 이상으로 요청할 때 지방공사장이 왜 국토교통부에 가냐고. 지방공사는 그 자치단체 장한테 가야지. 그죠? 충남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은 충청남도에 가야 되는 거야. 경기도시개발공사, 경기도에 가야 되는 거지. 서울시 산하 SH라고 들어봤죠? 서울시에서 만든 SH, 서울하우징이라고 주택공사예요. 그럼 서울시장이 임명하고 서울시 안에서만 업무를 해야 돼.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지정에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나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 5가지에 해당한다. 그럼 누가 지정한다? 원래는 누가 지정하고. 대답을 하면서 그 대답이란 게 아는 걸 개인적으로 대답하라가 아니라 입으로 떠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떠들어 볼 때 머릿속에 탁탁탁 정리가 되거든. 자,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야 되겠죠? 자,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 지정을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자, 여러 개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으면 자기들끼리 만나서 협의해서 누가 지정할래 이렇게 하는 거야.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지. 박 터지고만 천재지변 난리가 날 수 있고 국가가 직접 할 수도 있잖아. 관료부처장이 요청 들을 수도 있고. 그럼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 5가지 사유 중에 4개 벌써 나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출연기관장, 그죠? 공공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제한 들어올 때.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말 나옵니다.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개발구역의 지정권자. 그래 놓고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반복을 입으로 계속 하면서 해야 외워지지. 자, 그러면 아까 시군구청장은 지정 못 하잖아요. 그 지정 못 하니까 어쩌냐? 또 요청을 하는 거야. 그럼 지정권자가 아니자 골라봐라. 그럼 시군구, LH, 야들은 아니잖아요. 시도지사나 50만 넘는 대도시는 돼야 되니까 시흥시나 광명시나 강남구나 영등포구 이런 데는 지정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바로 상급청, 시도지사, 그래서 색깔 다 다르게 눈에 띄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요걸 칠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청을 하는 가서 시도지사한테 가서 누가 요렇게 시장, 군수나 구청장은 이렇게 자, 봐봐요. 시각적으로 열어놓고 야를 봐야 외워진다니까.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가서 시도지사에게 구역 지정을 우리 교과서에 그 92페이지에 그 박스 바로 밑에 가로 3번 지정 요청이 있잖아요. 그 안에 문장 속에 시도지사에게 요청이라는 단어를 빨갛게 해놓잖아요. 다 이유가 있겠지. 그죠? 다 색깔 그 일일이 다 바꿔놓은 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제 평생 직업이 이 과목을 강의하고 책을 쓰면서 평생 진짜 이 하나만 했다고, 이 하나만.
책을 쓸 때 머릿속에 언제 이 표현이 틀리게 나왔지 하는 게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고를 쓰면서 블록 설정을 해서 이거 누가 한 게 내가 일일이 다 블록 설정해서 색깔을 다 넣어서 책을 편집하는. 내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시장운수구청장은 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지정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맞죠, 틀려요? 맞죠? 아니, 잠깐만. 맞으나 틀리나 못 들었다 하는 표정.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편안하게. 처음부터 너무 막 펼쳐서 막 하면 어지러우니까 탁탁 틀을 탁 잡아놓으면 다음 달 할 때 되기 쉽거든. 시장운수구청장은 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지정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려요? 어디가? 그렇지. 지정권자에게 그러면 안 되지. 지정권자는 이렇게 많잖아. 이거 봐요, 붉은색. 우리 책 뭐라고 돼?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라고 됐잖아요. 뻘겋게 됐잖아요. 근데 지정권자에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유, 잘못됐죠, 그러면. 그죠? 시도지사에게 색깔을 다르게 해놨죠? 그러니까 그걸 문장을 자꾸 외워야 되는데 얼렁뚱땅 한다니까.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그러면. 시장운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제안을 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저 뒤에 또 두 번째 줄에 요청이에요, 제안이에요? 요청이지. 왜? 그 밑에도 제안도 있잖아요. 서서히 실체가 드러납니까? 자, 지금 시군구청장은 누구 찾아가서 시도지사에게 뭘 한다고 요청. 그러고 보니까 다시 보이잖아요. 아까 처음 볼 때는 또 다르거든요. 아, 그럼 예외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그럼 그 다음 봐봐요. 지정에 제한이란 말 또 있잖아요. 이 제한이란 말은 또 이게 또 묘한 게 있어요. 봐봐, 뭐냐냐. 국가, 지자체,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주어가 사업 시행자는 이래저래 서류 갖춰가지고 또 누구 찾아가냐면 시군구청장한테 제출해가지고 시군구청장 찾아가서 개발구역 지정을 뭘 할 수 있다? 제한한대. 하하.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군구 찾아가가지고 지정에 대한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제안한다고? 사업 시행자인데 국가나 지자체나 조합은 제외하고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야를 또 알을 낳으면 우리가 또 요것만 딱 왔다 갔다 하면 돼. 저 9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97페이지. 저 97페이지 개발사업 시행자라고 있나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까 개발사업을 하려면 구역 지정을 먼저 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지. 모든 건 구역 지정을 해야 되지. 지정도 안 되면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역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살짝 정신줄 놓으면, 정신줄 놓잖아요? 그러면, 아우야, 띵하다. 일어난 다음에 집을 못 찾아가 있다가, 역곡 시장을 헤매고 있어요. 아우, 여기 어디요? 오전 주사 맞았더니 어지럽네. 이러면 돌아다닌다고. 눈 풀린 사람 있으면 우리 수강생이에요. 자, 구역 지정했잖아요. 그리고 요 지정한 자가, 야, 네가 시행해라고 시행자를 정해주는 거야. 그럼 법적으로, 자, 법이 누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정해줬겠지. 법으로 정해줬겠지. 그 지금 나오는 거야. 그럼 제가 일단 한번 갔다가 가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했냐, 문장이 참, 또 해제도 나오고 오면 난리 났어, 진짜.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도대체. 자, 시행자란 말 나오죠? 자, 뭐라고 하냐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한 자 중에서, 여기에 해당한 자 중에서, 이런 걸 해놓고, 지정권자가 정해준다는 거야. 구역의 지정한 놈이 있지 않겠어요? 구역 지정하고, 그 지정해놓은 놈이 이들 중에 하나를 시행자 정하라, 이 말이요. 그런 거 이제 딱 보니까, 여러분 책에 줄쳐야 돼. 일단 97페이지 하단 박스 있을 거예요. 그죠? 연필 딱 잡고, 국가, 지자체 줄을 한번 딱 쳐봐요. 자, 국가, 자치단체 줄 쳤나요? 자,
국가가 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사업 시행할 수도 있다. 자, 두 번째가 다음에 공공기관이라고 나오죠. 그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리가 아는 LH입니다. 그 유치원생 데리고 애기들 데리고 그 쭉 가다 보면 LH 아파트 있잖아요. 벽에 LH 아파트라고 하면 애기들은 창의적이야. 엄마 내 아파트가 저기 있네. 이렇게 됩니다. 어른들은 LH 아파트라고 보여요. 그래서 애기들은 또 되게 창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여러분요 겨울에 겨울 탁 지나고 얼음이 녹으면 뭘이 되냐? 뭐가 되냐? 보통 어른들은 다 물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창의적 애기들은 봄이 와요. 봄이 와요. 얼마나 창의적. 자, 설렁해요? 저기 시험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2000년 1월 달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20년 넘었네. 20년 넘도록 공공기관 중에 LH밖에 안 나와서 시험에. 자, 이 중에 LH라고 쓸 거예요.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 앞으로 LH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지방공사라고 있죠.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박스 두 번째 칸에 지방공사 있나요? 동그라미 딱 치세요. 거기다. 드디어 지방공사 등장하네요. 지방공사. 못 찾았어요? 판교 있죠, 판교. 경기도 성남의 판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 안 가보셨어요? 판교는요, 국토교통부 국가가 개발한 거예요. 국가가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가 직접 개발이 되겠다. 그럼 구역 지정을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 그래 놓고 국토교통부 산하 LH 보고 하라고 한 거예요. 판교는 LH가 한 거예요. 이 규정이 없으면 법이 이렇게 열거를 안 해놓으면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얘들이 사업 시행을 못 한다니까. LH가 시행할 수 있네요 라고 해줘야 그래 야가 구역 지정했죠? LH 네가 해. 그걸 판교 오른쪽에 동판교 보면 LH 아파트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판교는 워낙 입지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땅을 원래는 조성된 토지를 LH가 조성을 하면 경쟁 입찰로 분양을 해요. 택지를. 경쟁 입찰이니까 재벌 계열 대형 건설회사가 작업력에서 다 가져가겠지. 그러면 안 되겠지 또. 그래서 판교를 가면 GS, 자이, 삼성, 레미안 이런 게 없어요. 대기업 계열에서는 다 배제시키고 중견 건설회사에게만 분양을 한 거예요, 땅이. 그래서 아파트 브랜드 보면 다 중견 브랜드 아파트, LH 아파트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판교는 국가가 직접 개발 사업한다고 지정했으니까 국토교통부 산하 LH 보고 하라고 한 거고. 마곡지구 있죠, 여기. 여기 서울시 안에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강서구잖아. 서울시에서 지정했어요.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서울시 산하 SH 보고 하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 게 지방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H가 한 게 마곡지구고 판교는 LH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구역 지정하고 지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직접 하는 것보다는 산하 LH나 지방공사 보고 하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지정하잖아요. 맞죠? 시도지사나 대도시니까 야들이 구역 지정하고 여기 지사나 공기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지정했으면 경기도시개발공사 보고 부천시 지정하면 부천도시개발공사한테 네가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나머지는 필요 없고 밑에 민간 시행자라고 있죠? 1번에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2번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이라는 단어 나오죠? 조합 있죠? 조합? 중요한 겁니다, 그거. 근데 가로치고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환지 방식. 자, 그럼 일단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란 말 나오죠? 지주들. 야들이 규약을 만들고 대표 선임해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야들은 그냥 형식이 존재하고 아니면 비영리 공익법인인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 시행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쭉 잔챙이들이 있거든, 이렇게. 야들은 절대 시험 안 나와요. 자, 일단 머릿속에 자자자자.
이제 얘네들 중에 구역을 자 머릿속에 잘 생각이 돼. 개발구역을 지정권자가 나왔잖아요. 구역 지정을 하고 이들 중에 하나를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찬물 한 잔 먹으러 가요. 일단.